이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일하세요? 대기업 구내식당에서 신입사원이 한 70대 직원에게 던진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출근해 성실하게 일하는 평범한 구내식당 직원으로만 보였던 박순덕 씨. 하지만 그 정체는 상상도 못할 반전이 숨어 있었죠. 나이 들면 집에서 쉬시지라며 무시당한 할머니가 다음 날 아침 회장실에서 나타났을 때 모든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과연 이분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무례했던 직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성그룹 본사 건물 지하 1층 구내식당은 새벽 5시부터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800여 명의 직원들을 위한 하루 3끼 식사를 준비하는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박순덕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출근의 하루를 시작했죠. 순덕 씨의 손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주름진 손등과 굵어진 관절, 그리고 오랜 세월 구내식당에서 일해온 흔적들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부지런했죠.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정성스럽게 해냈어요. 순덕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구내식당 팀장인 정미경이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50대 중반의 정미경은 순덕 씨와 함께 일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순덕 씨가 왜 이런 힘든 일을 하시는지 궁금했지만 이제는 순덕 씨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야 마음이 편하구나. 일찍 와서 천천히 준비하는 게 좋아. 순덕 씨의 목소리는 온화했어요.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소리에는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순덕 씨는 항상 직원들을 자식처럼 아꼈어요. 젊은 직원들이 아침을 거르고 출근하는 일이 없도록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했고 직원들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신경 썼어요. 아침 7시가 되자 구내식당은 본격적인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내려온 직원들이 3-3-5 모여 아침 식사를 했어요. 순덕 씨는 이때마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직원들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왔죠. 그때 신입사원 김민수가 동료 이수진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내려왔어요. 27세의 민수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한성그룹에 입사한 지 3개월 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에 자신감이 넘쳤죠. 하지만 그 자신감은 때로 오만함으로 변하기도 했어요. 수진아, 저기 할머니 좀 봐. 저 나이에도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계시네. 민수가 순덕 씨를 가리키며 수진에게 말했어요. 25세의 수진은 민수보다 먼저 입사했지만 아직은 신입사원 티를 벗지 못했죠. 민수의 말에 수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저 나이에 이런 일 하시기 정말 힘드실 텐데. 정말 고생스러우실 것 같아. 자식들이 제대로 모시지 못하나 봐. 아니면 가정 형편이 어려우시거나. 보통은 저런 나이면 집에서 쉬시잖아. 민수의 말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자신은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순덕 씨의 가족은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었죠. 이런 시각은 민수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젊은 직원들이 순덕 씨를 단순히 나이든 구내식당 직원 정도로 여겼어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취업이 어려운데 굳이 저 나이에까지 일하실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수진도 민수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무례해지고 있었어요. 순덕 씨는 이런 시선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내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죠.
젊은 세대들이 외모나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바쁘구나. 순덕 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정미경이 순덕 씨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아직 어려서 그런 거예요. 괜찮다. 나도 젊을 때는 그랬으니까. 순덕 씨의 표정에는 이해와 포용이 담겨 있었어요. 30년 전 남편과 함께 작은 김밥 가게를 시작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작은 음식점 사장 부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순덕 씨와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고 손님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구내식당은 북적거리기 시작했어요. 순덕 씨는 더욱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일했죠. 70세가 넘은 나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민첩했어요. 민수와 수지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며 순덕 씨를 관찰했어요. 민수는 순덕 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도와주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죠. 저렇게 느려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기다리게 되고, 나이가 들면 손놀림도 둔해지고. 맞아요. 솔직히 좀 민망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 회사 이미지에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수진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순덕 씨의 나이와 외모만 보고 능력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젊고 전문적인 직원들도 많잖아요. 굳이 저런 분이 일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민수의 말이 점점 더 무례해졌어요. 주변에서 듣고 있던 일부 직원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직접 나서서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순덕 씨는 이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정성스럽게 일에 임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맛있고 깨끗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죠. 열심히 일하며 쌓아온 경험으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구내식당은 다시 한산해졌어요. 순덕 씨는 마지막 정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식사 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순덕 씨의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 나이에도 저렇게 일하시는 걸 보면 정말 안 됐어. 한 직원이 지나가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런 동정의 시선도 순덕 씨에게는 상처가 됐습니다. 동정과 무시는 종이 한 장 차이였거든요. 정미경이 순덕 씨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순덕 씨, 오늘은 좀 쉬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야. 저녁 준비도 해야 하고. 젊은 사람들이 야근할 때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어야 하잖니. 순덕 씨의 말에서 직원들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이 느껴졌어요. 이것이 바로 순덕 씨가 10년 넘게 이 일을 계속해온 이유였죠.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람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덕 씨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순덕 씨를 단순히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나이든 여성 정도로만 생각했죠. 특히 신입사원들은 순덕 씨의 진짜 모습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내식당은 평소보다 더 바빴어요.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라 많은 임직원들이 일찍 출근했기 때문이죠. 순덕 씨는 새벽 4시에 출근해 평소보다 더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순덕 씨, 너무 일찍 오신 거 아니에요? 일찍 출근한 정미경이 놀라며 말했어요. 순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일찍 왔어. 충분히 준비해 놓으면 좋잖니.
순덕 씨의 세심한 배려였죠. 오늘처럼 중요한 날에는 직원들이 아침을 거르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야 했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예상대로 평소보다 많은 직원들이 구내식당으로 몰려들었어요. 순덕 씨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김민수가 급하게 구내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아침 식사를 빨리 마치고 준비를 해야 했어요. 민수는 서둘러 음식을 받고 빈 테이블을 찾았죠. 하지만 모든 테이블이 거의 차 있었어요. 겨우 한 테이블을 찾았지만 아직 치워지지 않은 식판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수는 짜증이 났어요. 아, 여기 좀 빨리 치워주세요. 민수가 순덕 씨를 향해 불친절하게 말했어요. 존댓말이긴 했지만 목소리에서는 불쾌함이 묻어났죠. 순덕 씨는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민수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죄송해요. 바로 치워드릴게요. 순덕 씨가 정중하게 사과하며 식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죠.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생각에 인내심을 잃고 있었어요. 진짜 빨리 좀 해주세요. 시간 없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죠. 순덕 씨는 당황하며 더욱 서둘러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하다 보니 실수가 생겼어요. 뜨거운 국그릇을 옮기다가 손이 미끄러졌던 거죠. 국물 일부가 민수의 정장 소매에 튀었습니다. 양은 많지 않았지만 민수에게는 큰 문제였어요. 아, 진짜. 이게 뭐야? 민수가 크게 소리쳤어요. 구내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집중됐죠. 순덕 씨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깨끗하게 닦아드릴게요. 순덕 씨가 급하게 행주를 가져와 민수의 옷을 닦으려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순덕 씨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이 정장이 얼마인지 알아요? 200만 원짜리라고요. 민수의 말은 구내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에서 식사하던 직원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죠. 순덕 씨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이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일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반응 속도도 느려지고 손놀림도 둔해지잖아요. 민수의 말에 순덕 씨는 더욱 위축됐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이때 이수진이 나서서 민수를 도왔어요. 정말 그래요. 저 나이에 이런 일을 하시는 것도 위험해 보이는데 실수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나이 들면 집에서 쉬셔야죠. 수진의 말에 순덕 씨는 가슴이 찔렸어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맞아요. 요즘 젊고 전문적인 직원들도 많은데 왜 굳이 이런 나이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제대로 부양도 안 해주나 봐요. 민수의 말은 더욱 무례해졌어요. 순덕 씨의 가정사까지 함부로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보기에도 민망해요. 이런 분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시는 것 자체가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아 보이고요. 순덕 씨는 이런 무시와 모욕에도 참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세탁비를 내드릴게요. 아니, 새 정장을 사드릴게요. 순덕 씨가 계속 사과했지만 민수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세탁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해요? 민수는 자신의 체면이 구겨진 것에 대해 더욱 화를 냈습니다. 정말 무책임해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수진도 계속해서 순덕 씨를 비난했어요. 두 사람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정미경 팀장이 상황을 보고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잠깐만요, 뭔 일이에요?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정미경은 순덕 씨의 진짜 정체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거든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어요. 팀장님도 좀 말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잖아요. 실수도 실수지만 사과하는 자세도 성에 없어 보이고요. 민수가 정미경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미경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민수 씨, 실수하신 거에 대해 사과하셨잖아요.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순덕 씨는 평소에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정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죠. 성실하다고요?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하는 게 성실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능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민수의 말에 순덕 씨는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화를 내거나 되받아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순덕 씨의 정중한 사과에도 민수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조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능력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떡해요? 민수가 중얼거리며 자리를 떠났어요. 수진도 따라서 일어났죠. 두 사람이 떠난 후 구내식당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순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흘린 국물을 닦기 시작했어요. 정미경이 옆에서 도왔지만 순덕 씨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죠. 주변 직원들은 서서히 자신들의 식사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민수와 수진이 좀 심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실수는 실수잖아. 중요한 회의 있는 날에. 순덕 씨도 좀 조심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대화들이 오갔어요. 순덕 씨는 이런 시선들을 모두 느꼈습니다. 1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짐이 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순덕 씨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갔어요. 강남구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주택가의 한옥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순덕 씨는 여전히 이 집에서 그와의 추억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거실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순덕 씨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1995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작은 김밥 가게 앞에서 남편과 함께 찍은 첫 번째 가게 기념사진이었죠. 두 사람의 얼굴에는 희망과 설렘이 가득했어요. 여보, 오늘 참 힘든 일이 있었어. 순덕 씨가 사진 속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모두 나누곤 했죠. 지금도 그 습관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순덕 씨는 소파에 앉아 40년 전으로 기억을 되돌렸습니다. 1985년 30살의 순덕과 32살의 남편 박철수는 결혼 후 작은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둘 다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고 특별한 기술이나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순덕아, 우리 음식점 해볼까? 어느 날 철수가 제안했어요. 당시 철수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순덕은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둘이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겨우 생활할 수 있을 뿐이었어요. 음식점이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순덕은 걱정스러웠어요. 요리는 자신 있었지만 장사는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철수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할 수 있어. 우리가 정성껏 만들면 돼.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그게 바로 성공이야. 철수의 말에 순덕도 용기를 냈어요. 두 사람은 가진 돈을 모두 모아 작은 김밥 가게를 열었죠. 서울 변두리의 작은 상가에 위치한 10평도 안 되는 가게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김밥을 만들었죠. 철수는 배달을 하고 순덕은 가게를 지켰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벌어들이는 돈은 많지 않았죠. 어느 날 남루한 차림의 한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옷은 해졌고 신발도 낡았습니다. 머리도 며칠 감지 않은 듯 기름져 보였고 전체적으로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당시 젊었던 순덕은 그 남자를 보고 경계심을 가졌어요. 이 사람이 돈이나 제대로 있을까? 혹시 먹고 튀는 건 아닐까? 순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순덕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달랐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시겠어요? 철수는 정중하게 그 남자를 맞았습니다. 철수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고 그 남자를 한 명의 소중한 손님으로 대했어요. 남자는 김밥 한 줄을 주문했어요. 가장 저렴한 메뉴였습니다. 순덕은 마지못해 김밥을 만들어줬지만 내심 불편해했습니다. 빨리 김밥을 만들어서 내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자는 김밥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김밥을 먹어봐요. 남자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김밥을 다 먹고 계산할 때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여러 장을 꺼내는 거였어요. 순덕은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날, 그 남자는 정말로 10명이 넘는 직원들과 함께 왔어요. 모두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분위기로 봐서는 꽤 괜찮은 회사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근처에 있는 작은 IT 회사의 사장이었던 거죠. 순덕은 그때 깨달았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요. 철수는 그날 밤 순덕에게 말했어요. 순덕아, 사람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야. 마음을 보고 판단해야 해. 맞아요, 여보.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앞으로는 절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게요. 순덕은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순덕 씨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김밥 가게는 점점 성장했어요. 순덕과 철수의 정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죠. 2000년대 들어서는 사업 영역도 확장했어요. 아들 재현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에 뛰어들면서 회사는 급속도로 성장했어요. 음식업에서 시작해 유통업, 부동산업까지 확장되면서 지금의 한성그룹이 됐죠. 하지만 성공 과정에서 순덕 씨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돈이 생기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걸 경험했거든요. 2020년 철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순덕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40년 가까이 함께 해온 인생의 동반자를 잃은 것이었거든요. 순덕아, 내가 먼저 가더라도 너는 끝까지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해. 그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잖아. 남편의 유언을 기억하며 순덕은 다시 일어섰어요. 사람들과 가까이 있고 싶구나. 순덕이 아들에게 자신이 구내식당 일을 하는 이유를 말했죠. 회장실에 앉아 있으면 직원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내일은 좀 다를 것 같아. 순덕 씨가 사진 속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늘 일어난 일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젊은 직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하는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김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동료들에게 어제 일을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구내식당에서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민수는 주변 동료들을 모으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할머니가 제 200만 원짜리 정장에 뜨거운 국물을 쏟았다니까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동료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정말 성의 없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좀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반응 속도도 느리고 손놀림도 둔하잖아요. 민수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어제 일을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런 나이에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아 보이거든요. 수진도 이야기에 합류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봤는데 정말 부주의하더라고요.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인데 말이에요. 임원들도 다 보고 있었는데 정말 민망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사무실 곳곳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동료들이 민수와 수진의 말에 동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선배 직원들은 오히려 민수와 수진의 태도를 문제 삼았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너무 심하게 말하신 것 같은데요. 나이 드신 분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한 선배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일은 조심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거였어요. 나이가 들면 반응 속도도 느려지고 그러잖아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와 수지는 구내식당에 가기를 주저했어요. 어제 일 때문에 순덕 씨와 마주치는 게 불편했거든요. 식당에 들어서자 순덕 씨가 평소와 같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덕 씨는 민수와 수진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어제 일에 대해 여전히 미안해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은 순덕 씨의 인사를 못 본 척했습니다. 저분 보니까 어제 일 생각나네요. 수진이 속삭였어요. 그러게요. 아직도 여기서 일하고 있네요. 부끄럽지도 않나 봐요. 민수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때 다른 테이블에 앉은 직원들이 민수와 수진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이미 소문을 들은 상태였거든요. 일부 직원들은 민수와 수진의 행동이 너무 과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수 씨, 어제 일은 좀 심했던 것 같은데요. 할머니가 얼마나 미안해 하셨는데요. 한 과장급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당연한 말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식사하는 곳에서는 좀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 그래야죠. 민수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라도 젊고 전문적인 직원을 고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민수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동료들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더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사진으로 찍어서 사내 게시판에 올릴까요? 이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요. 민수는 순덕 씨 쪽을 향해 스마트폰을 들었어요. 수진이 급히 말렸습니다. 야,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할머니 얼굴까지 나오면 안 되잖아. 왜요? 안전교육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경고가 필요하죠. 민수는 개의치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다행히 정미경 팀장이 이 상황을 보고 급히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뭘 찍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미경 팀장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수는 스마트폰을 내려놨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정미경 팀장은 민수와 수진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일로 할머니가 많이 상처받으셨어요. 좀 더 배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희도 피해자라고요. 비싼 정장이 망가졌는데 오히려 저희가 배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진이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정말 착하신 분이에요. 늘 직원들을 위해 애쓰시거든요. 이런 작은 실수 하나로 그분을 비난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정미경 팀장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민수와 수진은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실수는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고요. 정미경 팀장은 더 이상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순덕 씨의 진짜 정체를 밝히고 싶었지만 순덕 씨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퍼지면서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순덕 씨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대부분의 직원들은 순덕 씨를 좋아했지만 몇몇은 민수와 수진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덕 씨는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부 직원들의 시선이 차가워진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순덕 씨는 여전히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정성스럽게 일했어요. 그날 저녁 순덕 씨는 정미경 팀장과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팀장님, 제가 여기서 일하는 게 부담스러우시죠? 다른 직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순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몇몇 사람들 때문에 기분 상하지 마세요. 정미경 팀장이 진심으로 답했어요. 그렇지만 일부 직원들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특히 어제 일 이후로요. 순덕 씨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진실을 밝히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요. 정미경 팀장이 제안했어요. 하지만 순덕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좀 더 지켜보고 싶어요. 저 젊은 친구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도 구내식당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민수와 수진은 순덕 씨를 대놓고 무시하는 건 아니었지만 명백히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순덕 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성그룹 본사 27층 회장실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박재현 회장이 각 부서 임원들과 함께 회사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지만 재현 회장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어요. 올해 3분기 매출이 목표치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신입사원들의 업무 성과가 주목할 만합니다. 인사팀장이 보고했어요. 재현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머니 걱정이 컸어요. 최근 구내식당에서 일어난 일들을 들었거든요. 정미경 팀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재현 회장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재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괜찮다, 아들아. 오늘은 별일 없었어. 순덕 씨는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지만 재현은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그만하시고 올라오세요. 더 이상 그런 대우를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정미경 팀장한테서 다 들었어요. 재현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좀 더 기다려보자. 사람들이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순덕 씨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때 회장실 밖에서는 우연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다른 부서로 서류를 전달하러 가던 중이었어요. 27층은 평소에 올 일이 없는 곳이라 두 사람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회장실이 있는 층이구나. 정말 다르네. 수진이 웅장한 복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언젠가 우리도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민수도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회장실에서 재현 회장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어머니,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거 직원들이 알면 어떡해요? 혹시 다치시기라도 하면. 제가 정말 걱정돼요. 재현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민수와 수지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직접 나서지 않으셔도 제가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 신입사원들 말이에요. 정말 무례하게 굴었다고 들었어요. 재현의 목소리에 약간의 화가 섞여 있었어요. 민수와 수지는 서로의 눈을 마주봤어요. 회장이 신입사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이것이 구내식당 순덕 씨와 관련된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회장님, 어머니가 어디서 일하고 계신 걸까? 수진이 속삭였어요. 글쎄, 아마 다른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민수도 별 관심 없다는 듯 답했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신입사원들 얘기를 하시네. 혹시 우리 얘기인가? 설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민수는 자신있게 답했어요. 하지만 재현 회장의 다음 말을 듣고 두 사람은 약간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 젊은 직원들이 너무 무례하게 굴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직접 나서서 교육을 시킬까요? 재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민수와 수지는 이제 확실히 자신들 얘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회장의 어머니가 구내식당 순덕 씨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수진이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그냥 실수한 사람한테 화낸 거잖아. 뭐가 문제야? 민수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서류를 전달하고 다시 회장실 앞을 지나갔어요. 이번에는 재현 회장이 다른 임원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구내식당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세요. 특히 직원들 교육 부분에서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재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회장님. 특히 신입사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답변도 들렸어요. 민수와 수지는 이제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회장이 직접 신입사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우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겠지?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설마,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일 거야. 민수도 확신이 없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그날 저녁 순덕 씨는 평소보다 일찍 구내식당 일을 마쳤어요. 정미경 팀장과 함께 조용히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회장님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오늘도 전화하셨더라고요. 혹시 정체를 밝히실 생각은 없으세요? 정미경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곧 때가 올 것 같아요. 아들이 참을성의 한계에 다다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젊은 친구들도 충분히 지켜봤고요. 순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럼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정미경 팀장이 궁금해했어요.
내일 전체 조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순덕 씨의 눈에는 결단이 서린 빛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 전체에 긴급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오전 10시에 전 직원 특별 조회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조회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궁금해하며 1층 대강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뒷자리에 앉아 불안해했어요. 어제 회장실에서 들은 대화 때문이었죠. 혹시 우리 때문에 이런 조회를 하는 건 아니겠지?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설마 그 정도로 큰일은 아니었잖아. 민수도 확신이 없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오전 10시가 되자 1층 대강당에는 한성그룹의 모든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빽빽하게 자리를 채웠어요. 무대 위에는 박재현 회장과 주요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현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이렇게 모여주신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장의 인사말과 함께 조회가 시작됐어요.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현 회장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묻어나왔어요. 이분은 우리 한성그룹의 진짜 창업주이시자 저의 어머니이신 박순덕 회장님입니다. 재현의 말과 함께 순덕 씨가 무대 위로 올라오셨어요. 평소 구내식당에서 보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강당하는 순간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당연히 민수와 수진이었습니다. 저분이 회장님 어머니라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민수는 말도 나오지 않은 채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온몸이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순덕 씨가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지만 이제는 모든 직원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구내식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회장실에 앉아 있으면 볼 수 없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민수와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은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셨어요. 하지만 일부는 아직 배울 것이 더 있는 것 같더군요. 순덕 씨의 말에 민수와 수지는 더욱 위축됐습니다. 자신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조회가 끝난 후 민수와 수지는 완전히 충격에 빠진 상태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들이 순덕 씨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어떻게 하지?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평소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모르겠어. 정말 큰일 났어. 민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회장님 어머니에게 저지른 무례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오후가 되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덕 씨께서 두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수와 수지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잘릴 건가? 수진이 불안하게 물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로 걱정됐죠. 각오는 해야 할 것 같아. 두 사람은 무거운 마음으로 회의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죠.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닫게 됐어요. 회의실에 들어가자 순덕 씨가 혼자 기다리고 계셨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온화한 표정이었지만 두 사람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순덕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화가 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깊숙하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죠.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장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무례하게 대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젊은 때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순덕 씨의 따뜻한 말에 두 사람은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비해 순덕 씨의 용서는 너무도 크고 따뜻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일로 중요한 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외모나 나이, 직업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네, 회장님.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비슷한 실수를 했어요. 30년 전 김밥 가게를 운영할 때 한 손님을 외모로 판단했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순덕 씨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두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더욱 깊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소중한 이야기가 있어요. 순덕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두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 한다면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이후 민수와 수지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한성그룹은 순덕 씨의 정체가 공개된 이후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죠. 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나이나 직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퍼져나갔어요. 김민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예전에 오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대신 겸손하고 배려 깊은 직원으로 거듭났어요. 후배님들, 오늘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먹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거든요. 민수가 신입사원들에게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구내식당보다는 밖에 비싼 음식점을 선호했을 텐데, 이제는 구내식당을 더 좋아했죠. 선배님, 회장님께 인사 한번 드리고 싶어요. 신입사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순덕 씨의 이야기는 이미 회사 내에서 전설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요, 가서 인사드려요. 회장님께서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민수는 후배들과 함께 순덕 씨께 다가갔어요. 순덕 씨는 여전히 구내식당에 나와 직원들과 소통하고 계셨죠. 물론 이제는 모든 직원들이 순덕 씨를 알아보고 존경심을 표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신입사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순덕 씨는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죠. 어머,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구나. 반갑다.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네, 회장님 덕분에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그래, 젊을 때 잘 먹어야 해. 일도 열심히 하고. 순덕 씨와 대화를 나누는 신입사원들의 얼굴에는 존경과 감동이 어려 있었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죠. 자신도 이제는 후배들에게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수진도 마찬가지로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외모나 브랜드에만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수진 씨, 오늘도 봉사 가니? 동료가 물었어요. 수진은 매주 토요일마다 독거노인 분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안 가면 섭섭해 하시거든요. 수진의 말에 동료들은 감탄했어요. 예전의 수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토요일 오후 수지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순덕 씨를 찾아갔어요. 순덕 씨께 봉사활동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회장님, 오늘도 봉사활동 다녀왔어요. 그래, 수고했구나.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겠어. 네, 정말 기뻐하세요. 회장님 말씀처럼 나이 드신 분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수진의 말에 순덕 씨는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젊은이가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거든요. 수진아, 내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회장님 덕분이에요. 회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한편 회사 전체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순덕 씨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다른 부서 직원들도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거든요.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경비 아저씨들에게도 더욱 정중하게 인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깨끗하게 일할 수 있어요. 이런 대화들이 회사 곳곳에서 들렸어요. 순덕 씨의 존재가 회사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순덕 씨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6개월 전 일을 기억하시나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덕 씨의 정체가 공개됐던 그날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을 외모나 지위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변화하셨더라고요. 순덕 씨의 말에 직원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뻐요. 실수했을 때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순덕 씨의 말에 민수와 수지는 감동했어요. 자신들의 변화를 인정해 주시니 정말 뿌듯했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와 수지는 순덕 씨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회장님 덕분에 저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감사할 건 없어. 너희들이 스스로 변화한 거야. 나는 그냥 계기를 제공했을 뿐이지. 순덕 씨의 겸손한 말씀에 두 사람은 더욱 존경심을 느꼈어요. 그런데 회장님, 앞으로도 계속 구내식당에 나오실 거예요? 수진이 물었어요. 순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하셨어요. 그래, 계속할 거야.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하거든. 그리고 아직도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 순덕 씨의 대답에 두 사람은 놀랐어요.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계신 순덕 씨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회장님처럼 살고 싶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요. 민수의 말에 순덕 씨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래, 그런 마음이 중요해. 평생 배우고 성장하는 거야. 다음 달 한성그룹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회사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였죠. 모든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순덕 씨가 무대에 올랐어요. 30년 전 작은 김밥 가게에서 시작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모두 덕분입니다. 순덕 씨의 말에 모든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힘이죠. 순덕 씨의 말씀이 끝나자 민수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순덕 씨는 자신이 꿈꿨던 따뜻한 세상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작은 실수에서 시작된 큰 변화라는 사실이 더욱 의미 깊게 다가왔죠.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라는 것.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소중한 가치들이 한성그룹 전체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